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슬러 훈프로입니다. 오늘 수요일 정치 신세계 저녁 9시 방송인데요. 오늘은 시사 정치 이슈가 아니라 살면서 사실 정치 신세계 구독자분들에게는 시사 정치 가장 중요하겠죠.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조금씩 차이점 있는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꾸 우병우라고 제가 헷갈리게 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저는 이 우영우 변호사 이 드라마 관련 저도 보면서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떠올랐고 꼭 이분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 저희 방송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렵사리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제 주세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주세현 교수님 말씀드리게 됐는데, 네. 저와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주세현 교수님 일단 우리 저희 정치 신세계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세연입니다. 네. 네. 주세현 교수님, 예, 제가 교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네.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공부 잘하시는 거죠? 네, 잘하죠. 네. 예.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네. 할 수 있는 한 네. 최장의 기록은 다 세웠죠. 최장의 기록은, 좋은 기록은 다 세웠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박사학위가 2개세요. 네, 2개죠. 와, 무슨 박사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디자인학 박사 네. 하나 가지고 있고 문학 쪽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 스토리텔링 네.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네, 박사학위가 2개. 네, 예, 박사학위 2개. 박사학위가 2개. 네. 야, 전 박사를 이렇게 2개나 갖고 계신 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뵌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네. 제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네. 박사학위 2개로 인정이 되니까 네. 제가 굳이 공부 잘한다, 나 열심히 했다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네. 기록으로서 남아 있으니까.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박사학위 논문, 정의에 관련된 영화 텍스트의 모소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 분석을 중심으로 이 논문으로 박사 받으셨고, 네. 그리고 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영상 미디어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캐릭터 형태에 대한 연구. 제목부터 어려워. 이게 뭔 얘기야 진짜. 와,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로테스크 형태에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로테스크. 네. 그로테스크면 약간 미학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잘 몰라서 약간 그런데. 수암의 미. 네. 네. 대략 르네상스 시대에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이전에는 아라베스크, 음. 그 미의 본질 음. 이런 것들로 쭉 나가다가 네. 이제 그 상인들이 네. 발전을 하면서 르네상스가 조금씩 퇴화되기 네,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 죄송합니다. 팔찌를 아예 네. 빼주시겠어요? 아, 계속 소리 테이블을 나지. 쳐가지고. 예.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 주세훈 교수님께서는 박사학위도 이제 2개 갖고 계시고, 네.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또 그러면서 뭐 최근에는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쇼호스트. 네. 쇼호스트. 쇼호스트.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라이브 쇼핑도 하셨고. 네, 라이브 커머스에서 활동을 하고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마이비님께서 여기는 재명아 박사님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특정 네. 정치인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제가 왜 그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냐면, 네, 그 최근에 드라마 우영우 네, 큰 인기 끌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도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랑 닮은 점이 네,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이요?
약간 어리버리한 느낌. 어리버리한 느낌. 네. 네. 그리고 말을 할 때 보통 주변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네.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아, 그런 당찬 모습들이.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네.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거기 집중해 네. 고도로 집중해서 그것만 파고 네.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끝까지 하는 것. 예. 네. 그렇죠. 근데 또 굳이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는 네. 그 발달 장애, 네. 자폐.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나름대로 어떤 스페이스 그 장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을 싸우는데 네. 주세연 교수님도 청각 장애. 싸웠죠? 예, 그렇죠. 어떤 거 가지고 싸우셨습니까? 저는 네. 그 우영우 변호사는 극 중에서 네. 나와서 처음부터 이력서를 내는 순간부터 그 뒷장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당하게. 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네. 예, 숨겼죠. 숨겼죠. 네. 네. 저는 좀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잠깐 주변이 시끄러워서 잠시 제가 놓쳤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썸네일에서만 이야기하고 제가 다시 얘기를 뭐 예. 썸네일에만 들어 있고 정보를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주세연 교수님은 청각 장애가 있으시죠? 네. 예. 청각 장애 어느 정도의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겁니까? 귀 바로 앞에다 대고 네. 사이렌을 울리면 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귀 바로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들을 네. 수는 있다. 네. 아주 큰 높은 데시벨로. 높은 데시벨로. 네. 그러면 저랑 이야기한 거는 어떻게 알아들으시나요? 저를 보고 말씀하시나요? 아, 입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서. 고개 숙이고 하시면 제가 못 듣죠? 아, 네. 그럼 계속 보고서 이야기를. 네.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제 얼굴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입을 보고 예. 근데 그 정도의 장애면 당연히 그 장애인으로서 등급이 있는 네. 거죠. 예. 그럼 몇 급 장애입니까? 저는 청각장애인 4급인데요. 네. 청각장애인 보통 1급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2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보다 윗단계 3급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이 머리 안에 심어야 돼요. 머리 안 해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영아 때부터 이렇게 심어서 안에 박아주고 여기 안테나가 조금 밖으로 살짝 나와 있죠. 그리고 10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또 해줘야 돼요.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안쪽에서 또 뭔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고 다시 교체해서 해줘야 되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꽤 비싼 네.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 현재 그 청각 장애는 선천적으로 선천적인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뭐 좀 여러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청소년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두드러진 건 제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네, 한참 젊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이렇게 놀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렇죠. 대학교 이것도 하고 올라가면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 네. 대학교 올라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절로 생기고 그렇죠. 5에서 10kg면 네. 저절로 빠지고 피부 알아서 고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입고 싶은 옷 다 저절로 몸에 맞고 네. 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죠. 네. 어떤 식으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해서 네. 저도 그렇게 체감을 많이 못했는데 자주 보는 사람 말고 네. 갑자기 다른 이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네.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전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 가까운 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저도 그 대화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음의 굴곡 이런 걸로 눈치껏 제가 다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새로운 사람과 억양이 전혀 다른 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소리는 분명히 웅얼웅얼웅얼 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어음 명료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 네, 검사 결과 뭐 어떤 암이나 종양 뭐 이런 것들이나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렇게 서서히 신경이 마비가 되진 않는데 저는 신경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 이미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발견을 했었다 하더라도 이건 원인도 없고, 원인도 없고. 네, 밝혀낼 수 없고 아직은. 그래서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해요. 만약에 난청이라면 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되는데 난청도 아니고 달팽이관은 이상이 없고 달팽이관 신경이 그냥 굳어가는. 양쪽 귀가 동시에 서서히 이렇게 굳어갔기 때문에 네. 예, 그건 어떤 질병이나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자체가 그냥 바짝 마른 거죠. 네. 그럼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02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죠. 2002년이면 네, 한창 네, 오늘 한일전 축구 있었죠. 예, 한일전 축구 있고 진짜 한창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네. 들끓어오르던 그 시기인데 함성을 지르고 그쵸. 네, 그때 네. 저도 함성 막 지르면서 지르했는데 이상하게 네. 다른 사람 함성이 잘 안 들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아 그렇진 않았어요? 네. 어떡해요. 근데 그러면 그때 진짜 상심이 크셨겠어요. 네, 상심 많이 컸는데 그땐 즐거운 분위기였으니까 온 동네가 축제였고 네. 저희 학교 앞에 행렬이 이렇게 네. 있었고 그 사이에서 오늘 낮에 결과 받은 걸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시무룩하게 잊고 싶진 않았어. 네. 근데 속으로는 놀면서도 계속 걱정은 되죠. 그렇군요. 네. 그 참고로 2002년이 지금 또 20년 전인데 네, 그때 20년 대학생이셨으면 네. 나이가 나오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이런저런 부상이라든가 뭐 장애까지는 아니죠. 일시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키드레인이라는 선수랑 경기를 해서 아, 네. 예, 왼쪽 무릎, 오른쪽 발등 뭐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네. 좀 한 며칠 동안 이제 쫄룩쫄룩 걸어다니긴 했어요. 일시적인 장애가 있다가 다시 네. 풀어나기도 이제 정상으로 좀 그러니까 네. 편하게 걸을 수 있게끔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이죠. 예, 약을 먹거나 그렇죠 축복이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침을 맞으면 나아질 수 있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레슬링 시합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의사로부터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네요라고 네.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가 많이 아파도 네. 힘들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받고 나을 거니까. 그냥 그 생각으로 그냥 이 아픈 게 언젠간 끝나겠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방법이 없고 지금 이미 많이 굳어져 있지만 네. 더 굳어져 갈 거라고 하니까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건데. 청력이라는 게. 네. 그렇죠. 네, 네. 오감 자체가 네. 저는 그 오감 자체에서 느낄 수 없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 음. 지금 다른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싶고 갖고 와서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이랬던 나이에 20대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그것마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 많이 억울했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지어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네. 잘못한 거 없으시잖아요. 네? 잘못한 거 없으시잖아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네. 전생에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을 수도 있고, 뭐 예. 예, 어릴 때 뭐 지나가다가 뭐 음. 굿을 하나 던졌는데 예. 뭐 지나가던 개미가 깔려 죽었을 수도 있고, 네. 알 수 없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20대 때 네. 들으셨고, 그럼 그 20대의 청춘은 어떠셨습니까? 그 20대의 청춘의 시기는? 그 왜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남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네. 총력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그 20대라는 거는 싸움이었죠. 싸움이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싸움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를 잃는 대신 네. 다른 사람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뭐 또는 가지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던 것도 나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잃은 대신에 그걸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네. 남아 있는 다른 감성에라도 그걸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청력에 관한 건 그냥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했다. 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의 입술이라든가 아니면 억양 같은 거를 이제 억양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네. 뭐라고 이야기 잘 못 듣게 되면 전혀 못 듣죠. 그러면은 오해하잖아요, 상대방은. 많이 오해하죠.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까? 재수 없다. 왜냐하면 네. 저에게 이렇게 뭐 질문을 하거나 네. 물었는데 저는 못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또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기에는 또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예를 그래서, 들어서 네. 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남자 지들끼리 가서 욕하죠. 내가 뭐 말 걸었는데 쟤 무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못 알아들으니까 빤히 쳐다본다거나 하면 뭐 그게 또 그냥 뒷담화로 연결이 되고. 그쵸. 근데 커피 한 잔 하자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못 들었지만 네. 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과제할래라든가. 여자분들은 그냥 뭐 그냥 친하게 뭐 너 과제 했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봤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전혀 네, 그냥 저는 그냥 쌩 까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보이겠네요. 네, 쟤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 뭐 기분 나쁜 거 있니? 나한테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댓글을 안 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 그냥 못 들었다고 하진 못하죠. 그러니까요. 바로 표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다른 거 집중하고 집중하느라. 있느라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과를 잘 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네. 차라리 못 들을 수도 있지. 뭐 대답 못 할 수도 있지. 뭐 이랬는데 제가 이걸 숨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숨기려고.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었어. 미안해. 하는 그 미안해 하는 말이 약간 이렇게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나 뭐 어떤 경중을 논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사회생활 특히 그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20대 때 이 장애 관련 네. 판정을 받고 네.
숨기신 거잖아요. 몇 년 네. 동안 숨기신 거예요, 그러면? 14년? 14년이요? 네. 14년 동안 어떻게 숨기죠? 그 14년 동안 숨긴다는 게 숨기다 가능했겠죠? 보면 또 네. 요령이 생기고 예. 요령이 생기니까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더 안 좋아진다. 네, 청력이 더 안 좋아져. 아. 그러니까 제가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렇게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신경이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들은 음. 척하고 이제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인명이나 제스처나 어떤 눈빛이나 외국인과 만났는데 네. 전혀 모르는 제가 외국어를 못해요. 그런데 만났는데 그 분위기상 네. 그리고 몇 가지 들리는 그 아. 중간중간인 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느낌으로 뭘 물어봤는지 알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더 빨리 눈치껏 파악을 하려고 그걸 더 상대방 기분을 더 살피고 얼굴 표정을 살피고 그리고 입모양도 사람들마다 같은 네. 말을 해도 입모양이 달라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의 입모양 따로 네. 관찰하고 저 사람의 입모양 또 따로 그 관찰하고. DB를 만들어 놨다가 네. 와.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잘 안 들리긴 하지만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지금이 뭐 저녁 식사 전이고 지금 네. 먹자고 뭐 인근에 있으니까 이따가 저녁에 뭐 먹을래? 그러면 각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이렇게 네. 종합적으로 분위기를 네, 봐서. 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모르셨어요? 네. 친구도 모르고 네. 매일 보는 저 논문 지도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몰랐어. 논문지도 교수님도 모르셨다고요? 네. 아, 그냥 학생이 집중력이 좋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아니야? 그러면 그냥 쟤는 원래 사람 말 잘 무시해. 이렇게 쟤는 원래 사람 말 그러니까 무시해. 우리 이야. 우리 연구 조교는 네. 또 원래 잘 무시해. 쟤는 되게 도도해서 아무나 말 건다고 말도 안 받아줘. 아, 도도해. 그런 이미지까지 갔죠. 아, 도도한 주세연. 네. 근데 그렇게 그 하시다가 그래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네. 결국 그 안 되겠다는 그런 순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부단히 이런 상황 분위기를 파악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청각 정보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많죠. 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회피하죠. 회피요? 네.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데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 나 뭔가 생각이 났는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네. 야 대답은 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해도 다음에 다시 얘기해. 그렇게 했죠. 항상. 근데 그때 대처하는 방법도 또 발전을 하더라고요. 요럴 땐 요렇게 하겠다. 요럴 땐 요렇게 네, 하겠다. 네, 대략적으로.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연기보다는 오히려 소리를 더 들으려고 더 집중을 했어야 조금 더 어차피 신경은 굳어가겠지만 그 신경 굳어가는 게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았을까, 연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미뤄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주변 분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죠. 그러면 이 14년 동안 네. 무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1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 왜 공개했죠. 공개를 하시게 된 성인 겁니까? 나와서 했죠. 네. 더 이상 우선 제가 연기하다가 귀가 더 안 좋아졌잖아요. 예. 네. 그렇고 연기하는 게 음. 나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자연스럽게 연기력도 늘고 해서 음. 제가 원래 일상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렇게 도도한 성격도 아니거든요. 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맹하고 예? 바보 같고 아니 약간 좀 예. 잘 웃고 네. 네, 이런 성격인데 내가 못 들었던 척을 한다고 혹은 내가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척을 한다고 그게 도도한 이미지를 이미 갖기 때문에 그 컨셉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도도한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생활도 어려워지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고민을 들어주고 싶은데 특히 고민 있는 친구들의 특성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 나는 이 친구 얘기를 아, 정말 잘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네. 싶고 같이 이렇게 아파해주고 싶고 그런데 도대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치, 고민 상담하면서 눈 똑바로 바르면서 네, 에, 입 모양 보이면서 이렇게 그놈이 얘기하면 진짜 저기 그런 뻘짓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막 근데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울어요. 네, 울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어떤 느낌이고 어떤 단어를 다 끼워 맞춰봐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좋다 너무 진짜. 그래서 내가 그냥 음, 그래 이렇게 했어요. 음, 근데 그 친구가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음, 이러는 거 울다가 갑자기 음. 이러는 거. 내가 뭔가 넌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나는 그 예, 질문을 아직도 못 물어보. 못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친구분은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그게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꽂힌 그러니까 거죠. 아마 본인이 자책하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걔는 내가 내 자책하는 게 맞구나.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황에서는 네가 이때까지 나한테 해줬던 얘기랑은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한 해준 건데 건데 네 걔가 나는 뭐 막 비하는 말을 했겠죠. 근데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멍청한 년이야, 내가 나쁜 년이야. 근데 그래 그래. 그거는 뭐 저는 다 확실히는 잘 못하지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어떻게요?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래 너 그런 거 맞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는 그래 했을 뿐인데 이제 내가 그런 거 같다고 하니까 너 그래 내가 긍정을 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는 건 혹시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얘기 이야기하겠다. 이제 제가 너무 참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고 신경도 예민해졌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네.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 자신이 아닌 삶. 네. 그렇죠. 원래 나 자신은 청력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인데 네. 청력 듣는 척을 연기를 14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14년. 그러면서 그걸 발전시키다 보니까 네.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진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나 잘 듣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네. 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에 집중을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다른 이제 제스처나 네. 분위기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 굳어져서 말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곧 올 거라고 머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내 소리를 내 머릿뼈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곧 잃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줬어요. 말하는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본인 머리뼈로 듣는 소리가 네. 다르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네. 바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나한테 청각 장애가 있어라는 거를 어느 분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분들 중에서. 친구나 뭐 직장 동료. 우선 가족들은 알고 있었고 네.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아,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왜요? 자존심? 아, 그때는 그때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게 중요했다. 네, 중요했고 그리고 평소에 꽤 어려서 아마 그럴 건데 그때는 이렇게 나의 고민이나 나의 뭐 단점, 약점 약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그걸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겪고 나서 더 철저히 숨기려고 했죠. 그때 거의 뭐 연기 배우였어요. 네. 그 14년 동안. 네. 네. 그래서 14년 그 숨기시다가 이제 알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방송 통해서 먼저 알렸죠. 네. 어떤 방송에서 방송? 먼저 알렸고 네. 그리고 방송에 나갔다는 걸 초반에는 어느 방송이었습니까? 그 CBS. CBS. 예. 그래서 그 15분 강연 프로그램이요? 네.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아, 그게 첫 번째 그러면 본인을 그 알리는. 네, 그날 커밍아웃을 한 거죠, 제가. 오.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세바 씨는 저도 이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이 네. 강연 현장이 그 네. 본인의 어떤 그 처음으로 내뱉은 제 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내뱉은 그런 날이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렇군요. 네. 와. 그럼 그 방송을 보고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처음에는 네. 방송을 가까운 친구들에게 오히려 방송을 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네. 방송을 한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어디서 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그렇죠. 세바 씨 정말 많은 분들 보시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고 자막도 달아놓으시고 다른 청각 장애인 분들 보셔라고 자막도 막 자막도 막 여러 버전으로 달아져 있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TV 뭐 이런 데서도 자막 각각 다르게 물론 자막 이렇게 틀린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다 다른 분들이 달았구나. 뭐 포스팅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 분들에게 처럼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가르치는 분이 제 그걸 포스팅을 해가지고 강연을 포스팅을 해서 네. 예, 주세윤 교수처럼 이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지금 청각 장애인한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네. 저는 연기였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게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아. 네. 네. 그럼 주변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방송 보고 이런 거였어? 이렇게 놀라는 분들도 계셨겠네요. 네. 정말 친한 친구는 저희 뭐 박사 동기 네. 뭐 오랜 석사 박사 같이 이렇게 쭉 힘든 시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은 저를 붙잡고 울기도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울던가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다고. 14년 동안. 난 너 진짜 싸가지 없는 년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쵸.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무슨 말만 하면은 힝힝
나 이제 갈게. 미안해. 쓱 사라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답은 해주고 가 이랬는데 다음에 다음에 나 너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인 줄 알았잖아. 진짜 그렇게 네. 그렇게 그러셨겠네. 그 얼마나 싸가지 없게 봤을까. 네. 예.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그것만큼 좋은 핑계도 없었고. 그리고 난 싸가지 없어. 뭐. 네. 최대한 저도 들을 만큼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저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튄다. 네. 음. 싸가지 없게. 싸가지 그러니까, 그냥 왜 이런 걸 내가 대답해야 하지? 약간 이런. 이런 분위기로. 네.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이렇게. 그러면 재수 없어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러네. 재수 없은 거 안 물어보네. 네, 그쵸, 맞아요. 네, 더 이상 안 빈정 상해가지고 네. 너한테 안 물어봐.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막 너 그랬었구나 막 하면서 힘들었겠구나. 네. 막 우셨어요? 네, 3명이서 울더라고요. 3명이서요? 같이 막 오셔가지고. 네, 그 셋 다 네. 그좀 우리 공부만 이렇게 좀 하고 음. 이렇게 공부 외에도 이렇게 밖과 활동하고 이렇게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정말 그 대학원이라는 그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공부만 하고 네. 대학원 바깥 사람의 그 바깥 사람들이 잘 못 만나본 이제 연구에만 몰입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많이 울었죠. 그럼 혹시 지도 교수님도 알게 되셨습니까? 지도 교수님한테는 제가 세바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구나. 약점을 잡히기 싫어서. 너무 못 쓸 일 있나요? 학위 못 딸 일 있나요? 학위를 따야 되니까. 야, 그렇구나. 네. 진짜 독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이전에도 네. 뭐 네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걸 나중에 너 말해도 똑바로 못 알아듣잖아. 몇 번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네가 무슨 논문을 써? 이렇게 그 핑계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내가 청각장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논문은 뭐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 논문 2개, 디자인학 박사 학위 논문, 독하게 스토일링학 박사 학위 논문. 야, 박사 2개. 네. 그리고 따시고 이제 또 교수님으로도 네. 강연도 나가시고. 예. 네. 야, 이게 교수님 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연하실 때 무슨 표창장 받는 사진도 있네요. 네. 네. 우수 논문상이라 써 있네요. 네. 어디서 주는 우수 논문상입니까? 그때 안동 네. 예술의 전당에서 뭐 주최한 음. 국제 논문 발표 그게 예, 있었어요. 예. 네. 학술 예. 우리 KCI 등급이라고 예. 뭔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등재지에 있는 건데 네. 솔직히 저는 그 KCI 등재 논문만 항상 썼었어요. 거기에만 그냥 뭐 그냥 올리면 다 인정받으니까 다른 또 제가 또 그때도 싸가지 없는 그 약간 재수 없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 KCI 등재 논문인지 아니면 뭐 할 생각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욕심이 좀 더 생기니까 그 안에서 내 우수 논문상을 꼭 받아야 내가 무슨 청력이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한두 번 받았다고 네. 또 근데 솔직히 평생에 한 번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한 번 받으면 이제 그 운을 다 했다고도 하는데 네. 저는 일반인들하고 다르니까 전 장애인이니까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상을 받을 순수한 연구의 그런 네. 그게 아니라 꼭 상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신념으로 계속 논문을 쓴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하고 네. 그렇게 해서 4번을 받고 나니까 3번째쯤부터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한테는 그렇게 장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그건 제가 그 산학협력단에 네. 연구교수로 재직 중일 때 음. 예, 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어주는 네. 학생들 현장 실습 경험. 요즘은 뭐 스펙보다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음. 내가지고 그 여러 학교와 여러 기업과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와 제가 다 협약을 다 맺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성과가 너무 엄청 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해에 제가 첫 시작하자마자 네.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그때 바로 받았죠. 지금 보면 2020년 뭐 이제 협약 체결됐는데 2020년이면은 이낙연 총리 때 아닌가? 아 우리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네. 이낙연 총리님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이 사진은 고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싸이월드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푸하하 잘 나가던 고삐리 시절. 아니 고등학교 전혀 안 때 보이는데. 네. 우와 일진이셨습니까? 아, 우와 일진이 예. 될 수 없는 네. 저는 힘이 없었고 예. 근데 눈빛은 완전히 그 예. 미술하는 미술하는 연약한 연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네 오. 인상을 그렇게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저기 물감 대신 청산가리로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와 그러시구나 포스가 있으셨네 원래. 네, 원래 예. 미술하면 좀 네. 약간 약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일부러 분위기를 잡고 항상 세게 싸우는 보이려고. 스타일이셨구나. 안 밀리려고. 그쵸. 음. 너희한테 네. 기죽지 않아. 음.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또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네, 요즘 드라마 우영 엄청나게 인기 좋잖아요. 네, 네. 우영 보셨죠? 네 봤어요. 어떠세요? 몇 번 봤어요. 딱 그냥 일단 뭉뚱그려서 우영은 드라마 너무 좋았어.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재밌게 좀 즐거. 현실감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현실감이 없으셨어요? 그 제일 현실감이 없었던 부분은 음. 그 바로 위에 네. 뭐 상사. 치프라고 해야 되나? 예, 맞죠? 예. 네, 시니어 변호사. 네. 시니어 변호사. 정명서. 네.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딱 잘라 얘기하시네요. 네. 음. 그리고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신다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아마 국선 변호사 하고 계실 거예요. 시니어로 올라가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인간에 대한 정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배려를 해주고 이런 분들은 절대 그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시니어 자리로. 제 생각은 그래요. 아. 네. 시니어로 있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생각? 아니요.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싶은가요? 예, 이런 그렇죠. 분이 예, 예. 뭐 어딘가에는 존재할 그렇죠. 거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종합병원에 보면 뭐 네. 대학병원에 치프들 있잖아요. 네. 되게 성격 안 좋고 환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환자의 아픔에 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좀 주로 보이시죠. 네. 아무래도. 예. 근데 시골 가면 공중보건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왕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좋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병원장으로 가거나 이런 거랑 비슷한 스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죠. 네. 저는 제가 그 시니어 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정명석이 되겠다. 네, 다른 저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더 윗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봉사활동은 네. 항상 제가 약간 누굴 도와야 음. 뭐든지 도와야 그러니까 뭐
도와줘야 뭐 뭔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몰래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막 발악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걸 가장 이렇게 확 풀 수 있는 곳이 음. 이제 봉사활동이었죠. 음. 그런데 봉사활동 중에서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네. 특히 정신지체 아동들. 음.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그러니까 몸 이제 신체 발달 지체를 가진 아동들보다 더 다루기가 힘들어요. 이제 저는 미술 수업 되게 잘 했었어요. 저를 잘 따라줬고, 저는 매우 뿌듯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린애들이지만 물론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만든 작품이 괜찮으면 그 애들도 너무 기뻐요. 내가 이걸 했다는 그 성취감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어린 애들인데도. 근데 그런 걸 계속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러나 봉사 시간은 정해져 있어. 뭐더 못해준 게 아쉽기도 해요. 그런 활동도 그럼 많이 어떤 활동이? 그런 활동도 그럼 많이 하신 거죠. 예. 네, 저는 그냥 조금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뒤부터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꾸준히 했어요. 방학 때마다. 네. 방학 때마다. 네. 그럼 교수 활동 하시면서도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교수 활동하면서는 네. 하지 못했고, 대학교 다닐 때 네, 대학교 다니고 석사 때까지도, 석사 때까지. 네, 석사 때까지도 그럼 계속 꽤 했었어요. 오랫동안 하셨겠네요. 네, 음. 근데 한 번 하면 그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보통 수업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학생당 하나씩 다 딸려 붙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통제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자폐 이쪽 그 좀 심하게 앓고 있는 그런 애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부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애들도 나중에 봉사활동이 끝나는 시점쯤 되면 또 알아서 미술 하고 있어요. 네. 잘해요. 그 뿌듯하죠. 네. 음. 그 어머님들이 찾아오셔서 네. 뭐 그냥 무료 봉사활동인데도 이렇게 뭐 좋은 선생님이 만나서 얘가 좀 바뀐 것 같다고 예전보다 굉장히 차분해졌다고 그런 말 뭐 들을 때마다 저도 더 보람을 느꼈죠. 드라마 우영우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네, 예,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이 사람 우영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그래 저렇게 뭔가 다른 점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잘 어우러져 살 수 있어 네,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작 그 뭐 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시위라든가 네, 이런 게 펼쳐지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매우 뭐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이런 괴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보여지는 가상의 장애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면서 현실의 진짜 장애를 갖고 싸워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아까 그 정변 같은 사람은 존재하잖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 하나로 주 교수님께서 실제 그 현실 생활 필드에서 네, 어떤 고충을 겪으셨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학창 시절 말고 실제 네, 그 삶 속에서 그래서 뭐 네. 더 그건 제가 안 여쭐게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괴리는 왜 나오는 걸까요? 대중들의 괴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네. 보통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장애인은 우선 본인보다는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밑에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분들이 자기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걸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허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봐온 것들도 그렇고.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실 때 좀 부들부들 떨면서 힘을 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과거가 생각나니까. 예. 그 제가 사실 방금 전에 안 여쭙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례 무릅쓰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예. 근데 뭐 이건 뭐 흔히 뭐 겪는 뭐 네. 다른 대학원생들도 저랑 뭐 비슷한 네.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겪었던 일일 것 같은데 저는 장애인이니까 좀 쉽게 겪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 교수가 마음에 들어하는 학생이 2명 있어요. 2명 있어요. 근데 얘는 일을 시키고 일을 잘해요. 음. 근데 얘는 내가 챙겨주고 싶은 아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애가 자꾸 그 지도 교수의 그걸 좀 앞서려고 해요. 앞서려고 하기 전에는 그냥 장애인이더라도 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앞서가고 그 자기가 밀던 학생이 상을 못 받았는데 얘가 상을 받아버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딱 처음 나온 소리가 장애인. 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안 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논리도 없어요. 그냥 교수가 네. 갑자기 장애인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배들이 주르륵 앉아 있잖아요. 야, 너 상 받았다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선배들이 축하한다 뭐 이렇게 뭐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그런 이제 원로 교수님 분들은 교수님을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원래 장애인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네가 여기 출품을 하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밀어줘야 되는데 얘가 더 잘해버리는데 뭐 점수로도 얘가 높고 뭘로도 얘가 높고 뭐 다 이렇게 높아요. 근데 마지막에 얘를 까내릴 수 있고 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난 장애인이니까 안 돼. 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더 이상의 핑계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장애인을 넣어요. 더 이상의 핑계가 없을 때. 네. 더 이상의 그러니까 모든 게 성적이고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점수 뭐 연구 업적 이런 것들로 더 이상 뭐 이렇게 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얘를 올리고자 할 때 마지막 수단이 장애인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넌 장애인이어서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억울해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 지금까지 그 노력 업적 얘 이름 올려주고 이렇게 해라. 얘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니? 넌 장애인인데. 약간 그냥 얘가 잘 되면 너도 좋은 일 한 거고 얼마나 좋아. 장애인이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이런 이것보다 훨씬 심한 말이 많은데 많이 미화시킨 거죠.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때요? 예. 아니 저희는 괜찮은데. 네. 예.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런 건 더 이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뭔가 할 말을 못하고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럼요. 들이받아요. 그냥 확 그냥. 네. 예. 전 그냥 제 마음 음. 후회 없도록.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네. 미력 하나마 뭐 저를 비롯해서 정치 신세계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네. 교수님의 이런 도전 응원하는 삶 너무 응원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정말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창에서도 보면은 와 토리리님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바사삭 감자튀님 어쩜 이름도 주세인이야. 너무 예뻐요. 본명인가요? 네, 보면 본명입니다. 제비꽃님 다재다능한 주세요. 분이세요 하셨고요. 제비꽃님 입모양으로 알아들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청순했던 아줌씨님 우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요즘 마스크 쓰면서 어려우시겠어요. 방금 얘기 하나 못 알아듣. 아 너 되게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어려우시겠어요. 아,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겠다. 너무 그게 코로나 팬데믹 3년. 네. 그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오 진짜 그렇겠다. 너무 화가 나고 거의 저는 집생활밖에 안 했어요. 진짜 편의점 가서 뭐 이렇게 사고 점원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네. 안 되죠. 저는 그 로제 떡볶이 뿐만이 있나요? 아니라 물어봤는데 대답을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네, 로제 떡볶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못 그러니까 알았잖아요. 저는 뭐 와. 편의점에서 그런 흔한 알바도 하지 네. 못하는 삶이고 네. 그리고 어디에 뭐 면접을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냥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면접 보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면 맞다. 네. 세상에. 무슨 말인지 단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제가 질문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물어볼 만한 말들 있잖아요. 그 대답을 제가 알아서 그냥 하고. 그래서 연봉 협상에 차질이 생긴 적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못 알아들어서. 연봉 협상에. 네. 어떤 질문이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질문인데 네, 예. 네. 그 지금 원래 뭐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급으로 돌려줄 테니까 연봉을 조금 낮추자고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연구 교수로서는 나이가 좀 어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그게 또 있으니까 맞추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였는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약간 그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연봉이 연봉 일단 깎아내 내려간 건데. 네. 그래서 어. 아니 너 괜찮다고 했잖아.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다른 이제 그쪽 격리부 그쪽에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분명히 내가 이 문서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 연봉을 알고 지원을 했다. 그런데 합격이 되고 나니까 왜 이 연봉이냐. 그러니까 그때 그 면접 때 이렇게 합의하셨다고 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성과급 받으려고 많이 힘들었어요. 네. 야, 근데 진짜 면접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청각장 그러면 진짜 이 상황이 주 교수님뿐만 아니라 면접을 보고 있었던 청각 장애인들은 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거예요. 예. 저는 그나마 연기를 하고 산 세월이 좀 오래돼서 14년. 네, 그때 쌓아왔던 경력들로 해서 그렇게 가서 면접을 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지만 아마 다른 분들은 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의 여파라는 것은 네. 그 모든 계층에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그 말씀이 그 신체 장애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네. 야, 정말 저는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 네. 없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면접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다른 학생들도 그 저기 수험생들 네, 그 네. 저기도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으로 유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대답인지 모르니까. 그러네. 다른 사람들 다 들으면서 네. 쟤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릴 텐데 그게 안 되겠네. 돌리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뭐
저는 네. 그걸 들으면서 그것보단 더 잘 대답해야지 뭐 이런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감도 못 잡았죠. 그래서 면접이 제일 힘들었어요. 마스크 정말 투명 마스크라도 네. 써줬으면 좋겠었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야,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정말 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못 들었고요. 멘토 최님께서 진짜 능력자시군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신 것만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하셨고요. 태정태서 비호선님, 교수님 완전 능력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 청순했던 아줌씨님께서는 맞아요.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네. 부모도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뭐 이런 네, 상황도 있었다고. 그 청순했던 아줌씨님께서는 그 아드님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시다고. 네. 그런데 우영우 드라마가 큰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다고 알릴 수는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 우영우 드라마가요. 네, 그 자폐 외에도 다른 부위별로 다른 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도 좀 비슷하게 굉장히 묘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과장되고 더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나도 늘 저런 식으로 얘기했었지. 나도 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또 교수님은 이제 대중 강연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대중강에서 사랑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네. 뭐 그래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거는 뭐 늘 듣는 얘기죠. 늘 얘기인데 네. 이 원고도 써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라. 말로 듣기도 하고 글로 써 있는 거 읽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실제로 행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교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네, 한때 버렸었어요. 버렸었다. 네. 외면하고 버렸었고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장애가 있으면 다 안 돼. 그런 좌절. 네, 뭐 때문에 나 이런 거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버렸다가 내가 제 자신이 조금씩 찾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나의 스스로를 조금 그러니까 좋아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꾸어 준다라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화분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좋아해. 근데 이게 이 꽃이 못 났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볕이 잘 드는 곳에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약간 희망이 가져지고 더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예쁜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그걸 아껴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본인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굴 뭐 내가 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페인처럼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뭐 세수 얼굴 각질 벗겨내는 좀 뭐 며칠 세수 안 하고 페인으로 살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각질 같은 거라도 벗겨내고 그럼 피부만 조금 좋아져도 자신이 또 내가 너무 나를 너무 하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본인 자신은 이렇게 화분 가꾸듯이 네, 조금씩 가꿔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생활 주변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발전해 있는 나가 어느 순간 대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좋은 거죠. 나는 내가 제일 좋아 이렇게 네. 되는 거. 네.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주세영 교수님에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채팅창으로. 네. 아니 비슷한 말씀을 저는 예전에 책에서 네. 아우슈비츠 아, 그 독일 나치 네. 강제 유태인 수용소에서 오래 살아남았던 분들의 증언을 그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 네. 논문을 보면 그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네, 맞아요. 그게 옷을 깨끗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래 살아. 살아남았다, 생존율이 네, 높았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비슷한 차원에서 저도 뭘 하고 있냐면 저희는 원래 정치 시사 네. 쪽이고 사실 저희는 그 사방이적이에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네. 이쪽에 국민의힘이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싸우면 민주당과 한 편이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한 편이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네. 사방이 적이지 사방이 적. 예전에 장진호 전투 때 미 해군 해병대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포위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의 적들과 싸울 수 있다. 호기 있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정치 신세계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은 그 사방의 적과 양면의 적과 싸우고 있는 참 힘든 상황이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때 제가 몇 달 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네. 왜 전성기냐? 전성기는 아니야 사실. 전성기는 아니지만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해야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똑같아요. 세수라도 한번 하고 네. 전성기니까 유튜브 방송 나가니까 여기 나가기 전에 아페릴에 루트 에센스라도 얼굴에 좀 바르고 네. 머리에 왁스라도 좀 바르고 근데 오늘 안 발랐네 여기 청소하느라 이렇게 내가 조금 꾸미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왜냐 난 전성기니까 근데 지금 전성기가 아니라 최악이야 무적영에 떨어졌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밑으로 네,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했는데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주 교수님의 그런 자기 자신 사랑하는 방법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던 방법 네. 일정 부분 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하려던 뜻과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게 그냥 우선 사람이 너무 절망감에 빠져서 우울하거나 그러면 네. 자기 자신부터 먼저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 진짜 손톱을 자르는 것,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것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손톱만 잘 잘라도 또 오늘 좀 깔끔해 보이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는 세수 좀 해볼까? 이렇게 되고 예. 몸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 내 집이 좀 그동안 우울감에 빠져서 너무 안 치웠구나. 이제 근데 이걸 다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그냥 뭐 찻잔 하나라도 커피 마신 커피잔 하나라도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깨끗한 내 집도 좋아. 내 집도 사랑해. 내 집도 사랑해. 네. 나 자신 살아다 보니까 내 집도 사랑하게 됐어요. 네. 어. 그래서 예전에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애들도 그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친구들이. 야, 너 누구 연예인들 이제 이름 대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제가 김유정을 좋아하거든요. 그 아시죠? 아역 배우부터 이렇게 올라오신 좋아하는데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 김유정 외모랑 너랑 바꿀래? 그렇게 했어요. 바꾸고 싶지. 너 걔처럼 생기고 싶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얼굴이면 나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까 이랬을 건데 제가 이제 완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가 조금씩 끌어올린 제 작품이잖아요. 제가. 본인이 내 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지 않는 거예요. 저 외모 네가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나를 안 바꾸고 싶어.
너의 귀가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걸 안 바꾸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세연은 주세연이 만든 작품이다. 네, 제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기획은 이제 부모님께서 하셔서 네.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제가. 그렇군요. 김남은도 김남은이 만든 작품. 그렇죠. 윤가피도 윤가피가 만든 작품. 본인은 본인이 만든 작품이다. 네. 야, 이 말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작품은 또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네. 그 업그레이드의 결과 교수님은 계속 이런저런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계신데 네. 그 지금 뭐 대기업 생활, 미술관, 도슨트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새연 그리고 이 마이크를 들고 행사장 같은 데 스튜디오에서 지금 네. 예 귀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송국 같은데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이 사진은 지금 뭐죠? 그게 네, 그 리슨업이라는 네. 이제 제목이 리슨업이었어요. 지금 성우들이 사라져 가잖아. 네, 그 사라져가는 성우들의 중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획으로 네, 만들어진 이제 토크쇼 토크쇼. 형식의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우 몇 분을 모셔두고 네. 이제 제가 저랑 이제 남자 분 한 분이랑 그 사회를 듀엣으로 사회를 보고 MC를 보신 거죠? 네 MC를 보면서 이제 네, 그 성우분들과 이제 계속 이렇게 토크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성우를 없앤다는 네, 지금도 성우를 더 이상 뽑지 않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자막으로는 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청각 장애인들은 자막이 꼭 필요해요. 음, 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볼 때도 항상 자막 한글 자막 해놓고 보거든요. 안 그럼 내용을 모르니까. 아 그러네요. 네. 네, 예, 항상 그렇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시각 장애인들은 성우가 해주지 않으면 뭐 다른 외국어를 알지 않는 이상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언어를 배우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우를 계속 없애는 추세였고 네,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뭐 게임 뭐 애니메이션 게임 안에서 네. 뭐 이런데 성우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성우들은 AI 기술로 대처를 한다는 이제 그런 게 막 나올 때였어요. 네. 그래서 성우를 너무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 방송의 MC를 떠맡아서 하기로 된 거죠. 와, 근데 성우 나오신 분들이 너무 연기 잘하시고 네.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네 네, 영화 그대로 막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영화 이제 꺼놓고 본 더빙을 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고 막 전율이 오르고 이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이고 성우 하나를 어릴 때부터 꿈으로 이렇게 해오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없어지고 AI가 대체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가지는 감성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네.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토크쇼 제목이 참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리슨업이네요. 네 리스너 리스너, 네, 네, 리스너. 네, 네, 예. 리스너. 혼자 저랑 딱 맞는 그러니까 리스너. 네. 예. 오. 그러니까 저는 네. 말투도 발음도 좋지 않고 저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도 제가 잘 체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부러 애써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 발음 연습 같은 걸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저는 기본 발성부터 시작해서 네. 정확하게 입 모양을 내는 걸 하고 있어요. 입 모양을 내는 네. 거예요. 할 때 안쪽을 크게 벌리고 턱을 내리고 할 때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에라고 벌려야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정확하게 에라고 발음이 된다라는 거. 자, 대충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에
네.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읽어야 하는 톤 글로 썼을 때는 가독성 똑같은 거죠. 잘 들리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톤으로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MC를 맡으면서 나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렇게 뭐 크거나 중요한 방송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이 정확한 발음들을 네.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말하는 거에 말을 못할 시기가 오는 게 조금 더 늦춰질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성우 MC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런 행사일도 뛰십니까? 네. 음악회. 네. 네. 사회 보시고. 네, 네. 그런 것들도 하고 저는 기회만 있으면 다 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계속 청각장애인이라서 혹은 뭐 어떤 장애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자꾸 증명하고 네.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 예. 분들에게도. 네. 아니 그 영역 중에 또 최근에 진출하신 게 또 있잖아요. 네. 뭐 그 직접 말씀해 주시죠. 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죠. 예, 어떤 영역에 또 진출하셨습니까? 네. 최근 진출한 거 저 쇼호스트. 네. 쇼호스트인데 건강 관련 이제 그 헬스케어 쇼호스트를 제가 원래 미술 전공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미술은. 그냥 끝까지 미술은 항상 앉아서 뭘 네. 하고 움직여 본 적도 없고 힘을 써본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도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단련을 네.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함께 보여주면서 쇼호스트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운동 전문인들 말고. 네. 그런. 예. 그 쇼호스트는 어떻게 해서 연락 오신 거예요? 그 사무소 뭐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제가 한 면접을 네. 서류도 많이 냈고 제가 여러 번 몇 번 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몇 번 정도 냈어요?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있을까? 없을 네. 정도로. 그리고 저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서류 때. 자기소개서 쓸 때 보통 하나 잘 써놓은 걸 가지고 여기 회사에도 주고 저기 회사에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토리텔링학 박사답게 그 한 군데 거기 주제에 모든 걸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다 바꿔서 다시 썼어.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스토리텔링 박사인데, 예, 스토리텔링 아주 진하게 만들어서, 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식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그리고 저는 기획과 또 디자인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쇼호스트 할 때 배경 화면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적인 요소 부분을 PD와 함께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했기 때문에 작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길은 열리게 돼 있다. 네,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비슷한 얘기를 진실은 시차가 있지만 오지는 안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쇼호스트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그 허리에 감아서 복부 네. 뱃살 네. 빼주는 거죠. 네, 네. 예, 이게 덜덜덜덜. 저희처럼 그 미술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많이 앉아있고 팔렸나요? 그게 매출은 저랑 관련이 없어서 그건 잘 몰라요. 모르지만. 네, 그 저는 이제 회당 제가 출연하는 그 출연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잘 되고 잘 팔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신다고 해주더라고요. 아니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랄까
그 충분히 본인께 스토리텔링도 있고 본인이 또 하실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계신 라이브 호스트 쇼 네, 라이브 쇼핑 쇼호스트, 라이브 쇼 호스트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쇼호스트. 커머스 쇼 호스트도 좋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뭐 CJ 홈쇼핑, 현대 홈쇼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번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뭐 이미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니 예. 전 네, 열심히 노력을 네. 해봐야겠지만 이런 이제 그 청력 장애라는 그 핸디캡을 가지고 네. 과연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이가 있잖아요. 오랜 이- 경력이 있으신 분. 2002년에 대학생? 네. 어우 진짜 아니 저도 동안인데 교수님도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2002년에 대학생이셨대요. 그러면 그때 첫사랑해서 애를 낳았으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셨으면 지금 애가 대학생인 거잖아요. 그쵸. 와. 그럼 다른 얘기인데 그 교수님으로 계실 때 대학 교수 강연할 그 학회 활동할 때 가시면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조교로 오해하거나 그런 일 많았겠어요? 많죠. 많았죠. 네. 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24살에 첫 강의를 나갔거든요. 24살에. 네. 처음에 갔는데 네. 군대 다녀오고 이러니까 음. 동갑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뭐 어학연수 다녀오고 아 이렇게 수강생으로. 하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 앉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모른 척했죠. 네. 학점 어떻게 줬습니까? 짜게 줬습니까? 법대 그냥 뭐 FM대로 아니면 저 초등학교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저는 점수 합산해서 예. 자동 환산된 점수에서 상대평가를 조금씩 조정해서 그렇게 줬죠. 짤없이 해드렸구나. 근데 그 학생이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이. 네, 네. 지각을 하면 네. 나중에 체크하러 다시 와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와서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애가 어느 날 하는 말이 너랑 비슷한 얼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의 목소리는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너 초등학교 동창 주세현 맞지? 범인은 밝혀졌다. 그 말이었죠. 그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아무리 모른 척해도 네가 말을 하니까 네. 목소리로 다 기억한다고. 다음부터 지각하지 말라고. 다음부터 지금 하지 마. 야, 이 드라마 웹툰 한정명 같습니다. 야, 예. 인생이 드라마죠 뭐.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저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주세현 교수님 앞에서는 그냥 막 예, 진짜 네 이건 뭐 비견할 저희가 아니네요. 예. 뭐가 직업도 너무 많고 뭐가 나도 누가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예. 프로 직업너, 직업 수직가. 그, 예. 앞으로 그렇게 예, 프로 직업너예요. 프로 직업. 야 쇼핑 호스트, 라이브 커머스 쇼 호스트.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마이비님인가께서 네. 아페릴의 모델 하셔라고 하셨는데, 모델? 아니 화장품 모델도 좋고 저희 정치 신세계 유튜브에 광고주분이 3분 계신데, 오. 네. 그래서 유니크 성형외과, 네. 나눔 보험 설계, 예. 아페릴에 이렇게 3분이죠. 예, 나중에 오셔서 아예 광고를 하나 여기서 따주세요. 찍어가지고 네. 성형외과 하고 싶은데요. 예, 성형외과 아니 3개 다 해주세요. 성형외과 가서 돌아다 드릴게요. 예. 성형외과 가면 성형 시술. 유니크 성형외과요? 네. 오, 해주시나요? 근데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또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예. 좀 동안 피부
동안 피부 이렇게 좀 약간 네. 리프팅 여기 이렇게 쳐져 있는 예. 이런 네. 살들. 네. 아. 제가 요즘 또 그 헬스케어 네. 프로스트를 하면서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음. 그 함께 운동을 하면서 이제 네. 프로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아. 이거 좀 올려달라고. 예. 그 저기 보험 설계도 새로 한번 하시죠 이번 기회에. 그럴까요? 예, 나는 보험 설계 하시고요. 네. 010-9398-8924. 아, 네. 네, 그리고 네. 아페릴의 화장품도 써보시고 네. 루트 앞에 에센스. 이렇게 그 화면도 띄워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페릴의 화장품이라고 네. 좋은 화장품 있거든요. 어. 예, 그 루트 에센스라고 네. 그 천연 어떤 그 식초 100년초를 비롯한 6가지 그 이제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루트 에센스로 만든 굉장히 보습력이 높고 침투 전달력이 좀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 있어요. 오. 저도 자기 전에 한번 바르고 아침에 먼저 그 루트 에센스로 피부 정돈하고 그 다음에 로션, 스킨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나오거든요. 어. 굉장히 좋은 거 있는데 예, 제가 샘플이랑 이런 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네. 정말요? 네. 근데 예전에는 좀 비비크림 같은 거 바르셨잖아요. 근데 그때 바르셨던 것보다 지금이 피부가 더 좋아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선크림만 바르는데도. 그게 바로 아페릴의 루트 에센스 덕분입니다. 아페릴의 루트 에센스, 아페릴의 쇼핑몰 그리고 정치신세계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는 나눔 보험 설계 010-9398-8924 나의 보험 설계, 내가 이대로 이런 보험료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꼭 무료입니다. 확인하셔야죠. 꼭 하나씩 하셔야죠. 예, 그리고 유니크 성형외과, 예. 아, 네. 눈 전문 유니크 성형외과. 아, 눈 전문.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시술하지만 유니크 성형외과는 저 여기 품격 있고 안전하고 뒤에 좀 이렇게 좀 뒤트임 예. 눈 뒤트임 시술. 네. 네, 견적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금요일 날 또 행사가 있긴 한데 저희 이런저런 행사하실 때 네. 현장 MC도 한번 하시고 오, 정말요? 예, 그리고 그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 감독님 우리도 라이브 커머스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아요? 플랫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라이브 커머스로 팔자 물건 이런저런 우리 팔 거 많아요. 일단은 아, 우리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쌓아주세요? 윤가피 소장님의 야당 리포터 책도 있고요. 오. 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 책도 그런데 있고. 그 원래 라이브 방송은 파격 할인이어야 해요. 파격 할인. 네. 그러면 네, 우린 특별하게 정가로 파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농담 삼아 재밌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병우를 하네. 입에 붙었어 우병우가.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극 중에서 보여줬던 박은비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를 통해서 드라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잘 못 봤던 부분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주세현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근거리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과 저도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다 있겠죠. 근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서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전 이런 걸 좀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교수님께서 내가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까지 14년, 나 자신을 네. 받아들이기 14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기까지. 그러면 이게 좀 짧았더라면 주세연이 만든 작품 주세연은 조금 다른 모양이었을까? 다른 형태였을까?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제가 조금 더 빨리 인정을 하고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했다면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그걸 늦출 수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더 절실하게 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못 하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저의 능력을 높이는 거 이걸 부정하면서까지 그냥 그렇게 높이는 게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게 세상을 상대 이기는 것이다. 네, 네. 만약에
제가 또 외국에서도 뭐 장애인 복지가 좋은 나라, 뭐 이런 약간 인식이 다른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또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저는 그 지방에서잖아요. 네. 네, 지방으로 좀 지방이면 지방이 아니 지역 쪽으로 부산이잖아요. 갈수록, 네, 부산. 아, 어촌이죠? 네. 예, 그 어촌 바닷가 힘들죠. 앞에 집 짓고 살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아우 뭐 문 열고 베란다 나갔는데, 바다 비린내가, 그래서 그 향초 같은 거, 예. 네, 아침에 베란다에 피우고 막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회도 정말 싫어하는데 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 길거리만 걸어다니고. 교수님, 네. 개그 센스 이제 끝났어요. 개그 타임 코드. 끝났어요? 예, 예. 네. 빨리 볼륨 매겨 주세요. 뭐 얘기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빨랐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데 또 그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특히 부산 쪽에서는 편견이 너무 심해요. 장애. 아직 그 음. 서울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좀 깨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 뭔가 피해를 입을 거다. 혹은 뭐 뒤통수를 맞을 거다. 저런 애들은 뭐 악랄하고 좀 독해서 약간 독한 끼가 자기가 뭔가 모자라서 이렇게 시샘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그 장애인을 다른 단어로 전라도로 바꾸면 똑같이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죠. 똑같죠.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음, 그냥 뭐 장애인 혹은 전라도. 뭐 그런 어떤 정서도 있었던 혹시 거 사실. 친척 중에 장애인이나 전라도 분 있어? 아니요. 있어도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장애인과 전라도 사람 욕을 같이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다 이제 들어. 끝에 이제 문재인 빨갱이 이걸로 또 이제 귀결이 그렇게 되기도. 이제 그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흘러가는. 네. 네, 참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의 존재가 더욱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참 저하기 뭐라 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사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예 진짜 그 어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역을 보여주시니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네. 어떤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으로서 방송 토크를 마무리하는 게 전형적인 공중파 지상파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또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싸워오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과 싸워왔는데 그랬으니까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가 봤으니까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높은 산 이미 올라가셨으니까. 네. 예. 이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가능할까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이미 놓아버리고 포기하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친한 친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밖으로 그런 걸 푸념하는 것 같아서 티를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아차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가 좀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위안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볼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명석 같은 사람이 돼볼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어제 일이었는데요. 어제 어제요? 이제 네, SNS에서 어떤 그 오랜 이제 그 SNS 친구가 좀 되게 치열하게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우리 다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불구는 했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나는 참 운이 없는 것 같아. 운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항상 다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제가 답을 해줬죠. 너는 10,000명 중에 한 명이야. 10,000명 중에 한 명이야? 네. 내가 지금까지 본 10,000명 중에 네가 제일 예뻐. 그냥 예쁘고 너무 소중한 애고 그리고 이제 아주 현명한. 그러니까 많이 뭐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지혜로운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보면 이렇게 다 좋은 점이 다 있어요. 네. 찾아보려고 관심만 가지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그런 걸로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 좋은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위안을 얻고 거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질문하고 조금 제가 대답을 하려고 나니까 질문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인 것 같긴 한데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택시 타고 강남역 가자고 했는데 지금 선릉역으로 가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강남은 강남이니까 한강 이남이니까. 네. 그게 아까 네.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겹쳐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그 이제 자신의 조그만 부분부터 네. 사랑해줘라는 관리를 해줘라는 부분을 네.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번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급 돌려서 예. 이제 정서적인 걸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해준 예. 거죠. 그래서 네. 나 자신의 작은 부분부터 살펴면서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라. 네, 라고. 누군가에게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가치도 내가 만들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치도 발견할 수 있는. 네, 힘을 주는. 네, 다른 사람 가치도 같이 발견하고. 네. 네, 그런 사람이 가치도 된다면, 같이 발견하고. 네, 예. 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네. 본인 발전에 가장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잘 캐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혹은 내 주변에 혹은 저 멀리 있는 SNS 친구가 나로 인해서 힘을 조금이라도 얻었다면 나는 이런 사람의 애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약간의 따뜻함이 남아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의 인간미도 조금씩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 감성도 더 개발하게 될 거고. 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라고 이제 책 같은 것도 약간 좀 또 유심히 보게 될 것 네. 같고 그런 과정들이 다 본인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완성품이 되기 위한 그 길로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사랑해주고 네, 남에게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솔직히 남을 도와서 잘 되는 것만큼 큰 보람을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 그거 안 도와주면 찝찝하고. 잘 때 나 아까 도와줄까 그랬어 하면서 생각하고.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또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저희 정치 신세계 윤가피 김남은이 되겠고요. 지금 저 네. 그리고 주세영 교수님 그리고 저기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 감독님 이렇게 같이 있는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네.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지성과 네. 넉넉한 덕성을 갖고 계신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 공간 자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으로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정말 알 수 있는 것 방송 같습니다. 자체가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방송, 따뜻한 방송 하진 않아요? 막 감독님 노란 너무- 딱지 붙고 막 너무 세게 노란 딱지 하시는데? 붙고 막 방송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긴 하는데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예, 사방이 적이고 좋지 않은 뉴스들 계속 들리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에 대해서 맨날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고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막 울고 불고 이걸로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삶에 충실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고 험한 산을 오르셨고 또 앞으로 더 높고 험한 산을 오를 거니까 이렇게 먼저 선발대에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었네요. 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아유, 조회수는 잘 나올 겁니다. 예, 진짜 그건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회수보다도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예, 진짜 저는 뭐 제가 들어오셨다가 조금이나마 저분 누구야 하고 나가. 아닙니다. 예, 우리 정치시대 구독자분들 지금 라이브 채팅 들어오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주소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 아마 많은 분들 저보다도 우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더 마음속 깊이 다 이해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면 또 제가 좀 읽어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또 다 취합을 해서 또 교수님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1시간 43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네요. 예. 바람소리님께서 교수님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바람소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바람주님. 네. 태정 무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태정태서 비욘세님께서 네. 오늘 멋진 분 알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또 저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청순했던 아줌씨님께서는 네.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라고 왜 하셨는데 반성하시죠? 왜 반성하세요? 네. 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원샷 드릴 테니까 태정태세 비욘세님에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살아오셨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고요. 반성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SGK님께서 네. 유익한 시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말씀 너무 세련되게 하시네.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좀 세련되세요. 예. 네. 그 너무 세련되세요. 맞습니다. 프리지아님께서는 네. 주생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톰님께서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 나눴고 네. 또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또 오디션 면접 있어서 올라오신 거죠? 네. 네. 증권캐스터. 증권캐스터. 네. 증권캐스터. 프리랜서 사인하고 왔습니다. 계약한 겁니까? 네. 계약한 거예요? 네. 그럼 언제부터 방송하세요? 그건 일정 봐야 되고. 기획하고 네. 조금 나와서 그런 와. 준비 기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아마. 야 주생 증권캐스터. 증권캐스터인데 네. 네. 제가 원래 예전부터 네. 문과 계열이잖아요. 네. 이제 숫자에 너무 약하고 네. 경제관념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소식이 좀 알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신문을 매일 받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경제신문을. 그래서 그 받아보다가 어차피 내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공부한 거 읽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해봤는데 어떻게 3번 만에 됐네요. 3번 만에. 네.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증권 캐스터로 또 활동하시는군요. 그런데 목소리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화면은 이제 증권 그 이제 소식 그 차트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나갈 거고 네. 저는 뭐 이제 뭐 사회 현상 같은 거 뭐 이런 네. 거 알려주고 음. 저는 목소리만 나와도 만족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라이브 커머스도 있을 때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서 네. 이왕이면 매출도 좀 많이 올라오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언젠간 뭐 네. 저도 인센티브 받으면서 네.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날 바로 올 거고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또 저희가 기대하고 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교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실 기대를 하겠고 그리고 진짜로 저희 그 정치 신세계 광고주 분들의 그 광고 이런 것도 한번 여기서 네. 뭐 이렇게 기획 한번 해보면 기획해서 찍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네, 이것도 네. 한번 제가 윤가피 소장님이랑 또 이야기를 해서 좀 기획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50분 동안 주세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세현 교수가 선택했던 것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위대한 2가지 행동만으로도 주세현 교수님의 그 삶 자체가 더 빛나게 됐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빛난 인생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종종 교수님과 함께 정치신세계 또 정치신세계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교수님 인사 한 말씀 듣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그 교수님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마지막 인사 오늘 방송. 저 오늘 방송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말씀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댓글로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받은 위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런 댓글, 그런 따뜻한 댓글을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너무 즐거워서 저도 앞으로도 자주 그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 자주는 안 되겠지만 한 번을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굉장히 그 나무님께서 정리할 때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더 발전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훈훈한 프레스로 훈프로 주세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